조명이 꺼진 YL그룹 사내복도. 희미한 걸음소리가 울리고 한참 후 피로 얼룩진 미란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미리 알려줘야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김도현 본부장이 조카라는 걸 왜 숨겼어요? 난 숨긴 적 없어. 뜻밖의 충격제인이 제 조카라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가 흔들리듯 진동합니다. 누군지 서로 알면 큰일 날 텐데 많이 친해졌나 본데 어쩐다. 오전 회의실. 회의는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몇몇 직원들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신 YL그룹 사주였던 고 강규철 회장님 아님 강세리 팀장 본명이 강재인 맞죠? 조카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 중심에 선 사람은 강미란.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있었고 심장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김도희 대리를 죽인 사람이 네 엄마가 아니고 강승우라고 할 거니? 네 엄마 살리고.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미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승우를 살인범으로 몰아갈 생각인 거잖아. 조카라니 왜 저를 속이신 거예요, 제인 씨? 그 말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라 미란이라는 인물 전체가 흔들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통제의 여왕이었습니다. 감정 따윈 철저히 감춰왔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책상 너머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입가엔 슬픈 듯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드릴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 말에 미란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렸고 그 한 걸음마다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철저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밝혀지나요? 왜 모두 저만 속였던 건가요? 제인은 여전히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분노 속에서 오히려 연민을 느꼈습니다. 살아온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 역시 같은 이름으로 묶인 가족이었고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미란 씨가 알게 된 지금이 어쩌면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미란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카리스마 넘치는 상무였던 그녀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 당신이 미웠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 조카라니요? 지금껏 제가 해온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인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제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지 않으려 피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미란 씨와 저 사이도요. 회의실엔 여전히 잔잔한 바이올린 현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듯 낮고 길게 울렸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말보다 깊은 감정이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회의실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엔 놀라움과 불안이 공존했지만 미란과 제인은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한 채 오직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여인은 같은 상처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의 화해가 아닌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감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실험실 안, 어두운 조명이 드리워진 채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벽에는 복잡한 유전자 구조도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최자영의 얼굴엔 굳은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화면을 응시한 채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죠. 시간이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 연결된 분석기는 천천히 결과를 출력 중이었고 수많은 유전자 서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확실해야 해요. 자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손끝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녀가 몰래 뽑아온 강미란의 머리카락 한 올은 그저 DNA 분석 재료였지만 이 한 가닥이 지금껏 숨겨졌던 가족의 진실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멈췄습니다.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떴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 유전자 일치율 99.87%. 순간 자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화면 속 글자를 계속해서 읽고 있었지만 뇌는 그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겁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녀는 분석 장비를 다루던 실험실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약간 놀란 눈치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강상무님.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친모 관계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순간 자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승우에게 했던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말들. 승우가 항상 이유 없이 느껴왔던 거리감.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녀가 본 미란의 그 망설임 섞인 눈빛. 자영은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그중엔
강승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용히 실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유리 너머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속삭였습니다. 승우야, 내 출생의 진실 내가 꼭 알아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나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그녀는 다짐하듯 주먹을 쥐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싸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미란이라는 여인에게 어떤 대가를 물어야 할지를요.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영은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진실은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강재인의 싸움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승우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자영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빗방울은 마치 분노의 총알처럼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주차장 한켠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김도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그가 품고 있는 감정을 조금도 식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죽 재킷을 여미며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서 있는 인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전날 익명의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해온 사고 목격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몸짓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당신이 본 건 누굽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커플처럼 보이는 남녀였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비틀거리더니 도로 쪽으로, 그리고 차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혹시 김도희 씨입니까? 목격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뉴스에서 얼굴을 봤어요.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커플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낯이 익더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찬셀이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목격자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든 언론에든. 목격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절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 이미 위협을 당했어요. 위협을요? 도윤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전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먼저 알고 제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어요. 검은 봉투에 돈도 같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리와 기찬, 그들은 증인을 돈과 공포로 무력화시키는데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도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한 도윤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럼 익명으로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잠시의 정적 후 목격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걸 전부 말해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얼굴은 공개하지 마세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조용한 주차장 한켠 빗소리와 함께 목격자의 진술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 쏟아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를 밀쳤어요. 분명히 봤어요. 넘어진 여자가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그냥 차가 치고 지나갔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동생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찬셀이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카메라는 도윤의 굳게 담은 입술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빗속을 배경으로 화면은 붉게 타오릅니다. 마치 그가 준비한 복수의 불꽃이 이제 막 붙은 듯한 연출. 이렇게 도윤의 폭주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가정집 내부는 평소보다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유경은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익숙하게 유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하지만 유경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들어 조용히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간 기만의 동작이 멈췄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기 전부터 감정의 소용돌이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혼 서류야. 유경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더는 못 견디겠어요. 당신에게서 받았던 상처, 당신 어머니께 받았던 모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재 자체가 불량품으로 취급당했던 이 집에서의 시간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기만은 당황한 듯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유경아, 그건 오해야. 난 널 사랑해.
우리가 겪은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 힘들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어요. 유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죠.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모욕 속에서 외면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을 거예요. 제 인생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김하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심지어 지금 유경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무서웠어. 당신에게 말하면 다 잃을 것 같았어. 유경은 고개를 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유경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진 않겠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제 감정 낭비니까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기만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요한 거실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와 함께 그녀의 결심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별이란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깊은 밤 고요함 속에 묻힌 호화로운 침실. 무거운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고요함 속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고급스럽지만 어딘가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강세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우아함과는 달리 예리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켠 그녀는 잠시 멈춰 선듯 무엇을 결심한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타깃 리스트.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는 그녀의 손가락은 일정했고 눈빛은 매섭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스트 속 이름들은 하나같이 익숙한 인물들이었고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화면 속 한 이름을 짚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는 말로 안 돼. 몇 주 전만 해도 강세리는 그저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던 인물이었습니다. 협상과 술수, 적당한 타협과 매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를 흔드는 건 누구보다도 완강한 증언자들의 존재였고 무엇보다도 강재인의 끈질긴 추적이었습니다. 세리는 침대 옆 노트북을 열어 익명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아이디 하나 없이 익명으로 이뤄지는 대화창 속에서 그녀는 짧게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목표는 확정됐어요. 처리 가능하죠? 문제 없습니다. 증거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번져있는 어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면 아래 진짜 목격자, 문서 누출의 심직원, 제인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한 이름을 눌렀고 리스트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어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엔 환기창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연루된 과거의 거래, 내역, 영상자료, 계좌 흐름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공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젠 직접 공격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하나의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 흩뿌려진 불빛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어. 지켜야 할 건 더 이상 없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어.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움직이세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송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그녀는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고 그녀의 심장 박동과도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 쪽에서 미세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끼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스마트폰 보안 패널을 조작한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USB가 사라졌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누군가가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누가 먼저 움직인 거지? 서늘한 분노가 그녀의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침실로 향하게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편지. 그 안에는 과거 민주영에게서 받은 첫 번째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그 편지를 그녀는 불쏘시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천천히 편지를 태워갔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강세리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설득도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명확한 결심과 공격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도시 어딘가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달린 운명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강세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집은 더 이상 고요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아래 침묵 속에 전쟁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점심시간 도심 공원의 한 벤치 위에 강승화
황나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엔 어쩐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라 씨는 들고 있던 커피를 입가에 가져다 댔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듯 보였고 입꼬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죠. 이번엔 꼭 황승우 씨랑 점심을 먹고 싶었어요. 나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승우 씨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나라 씨, 우리 사이가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알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 완전히 단순한 관계란 게 어디 있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혀 알아가고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 말에 승우 씨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엔 망설임보다는 용기가 더 짙게 묻어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엔 흔들림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고민을 꺼낼지 말지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무 위에서 새가 울었고 승우 씨는 고개를 돌려 멀리 잔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라 씨와 엮이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동생의 지인으로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나라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해요. 다만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히 마주쳤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 더 궁금해졌어요. 그게 다예요. 승우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라 씨는 참 솔직하네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말에 나라 씨는 살짝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정적은 불편함보단 어쩌면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승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 씨 혹시 예전에 제 누나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질문에 나라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누나는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는 게 너무 사치 같아서요. 아직은 제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기다릴게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 씨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에요.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시작도 아닐 수 있지만 분명 무언가가 싹트고 있는 그 순간 관계는 단순히 급속하게 진전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시작되는 것도 진심을 담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도시 야경. 각 인물들의 얼굴이 교차되며 잠시 비춰진다. 다음 주 진짜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화면이 껑소리와 함께 꺼진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